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역시 이 시간에도 양도소득세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36쪽이고요. 제26강입니다. 문제 33번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여러분, 신고에는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죠.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그 다름 아래로부터 2개월 이내가 되겠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되겠죠. 1번. 양도소득세 과세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법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법정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렇죠? 이익이 있든 없든 신고해라는 얘기입니다. 2번.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자진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지요. 그죠? 그리고 분할 납부 기간은 납부 기간 지난 후에 2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2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3번. 해당 연도, 당해년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여러분, 당해년도에 만약에 2015년도 3월 달에 팔고 예정신고 했습니다. 또 6월 달에 팔고 예정신고를 할 때는 당해년도에 2회 이상 양도할 때는요,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따로따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에 익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다시 확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자진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예정신고를 하던 확정신고를 했는데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예정신고도 하지 않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했다면 1개월 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 그러나 예정신고를 하거나 확정신고를 한 사람들은 납부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대한 협력 의무제도이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예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가 없었습니다. 왜? 확정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현행법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신고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틀린 것.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과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죠. 하나의 자산이 양도소득세의 세율 중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뭐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사람이죠.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렇습니다.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40%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3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요, 특자 들어가는 거 있죠. 특자. 특정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법인의 주식, 특수 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이러한 기타 자산은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타 자산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
기타 자산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역시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토지 건물 같은 거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보유하면 6%부터 최고 3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5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겁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 건물은 50%의 비례세율을 적용하지만, 그죠? 그리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50%지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할 때는 40%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지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등기가 되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여러분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요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5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고요 1년 미만은 40%가 되겠습니다. 7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어떻게 될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35번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옳은 것. 회원제 골프 회원권. 여러분 보유기간이 6개월. 여러분 회원제 골프 회원권은 특정 시설물 이용권입니다. 골프 회원권은 특정 시설물 이용권으로서 기타 자산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관계없이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등기된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8개월이니까 1년 미만은 50%가 되겠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보유기간이 1년 2개월입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보유기간이 1년 2개월,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40%가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년 미만일 때는 50%가 되겠습니다. 4개월이니까 1년 미만은 50%가 되겠고요. 5번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소유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이 10개월인 경우, 자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했을 때요 보유기간이 10개월이니까 1년 미만은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일 때는 20%가 되겠고요. 중소기업 주식은 10%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토지와 건물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우, 거기 양도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금 청산일이 되겠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우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의무불이행 가산세, 즉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가 됩니다. 2번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 돈을 미리 받았죠? 그러나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허가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과 허가일 중
둘 중에 늦은 날이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대금을 청산했는데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는 것은 돈을 받았는데 허가를 받지 못했죠. 허가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5번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때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과거에는 예정신고하고 세금 납부하면 10% 공제하던 예정신고 납부세 공제가 있었으나 현행법은 삭제되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어 5번이 틀렸습니다. 37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실직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서 틀린 것. 여러분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취득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취득한 이후에 들어가는 자본적 지출, 가치가 증대되거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출,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지출, 자본적 지출이 되겠고 직접 양도 비용이 있겠죠. 중개인 수수료,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금, 증권 거래세, 채권 매각 차손 이러한 직접 양도 비용이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1번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취득가액에 포함시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직접 양도 비용입니다. 매수자가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도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취득 후 본래의 용도, 유지를 위하여 소요된 수선비. 여러분 유지를 위한 비용입니다. 이거는 수익적 지출로서 수선비이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물 철거 비용, 토지 위에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 철거 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자본적 지출이 되겠고요.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그 도로를 신설하는 데 들어가는 그 시설비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8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틀린 것. 자본적 지출이 아닌 거지요. 자산의 취득 조건으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가 되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발생한 채권 매각자손입니다. 채권 매각자손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직접 양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용도 변경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 자본적 지출. 엘리베이터라든가 냉난방 시설 설치 비용, 자본적 지출. 재해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원상 복구를 위한 비용, 100% 원상 복구는 안 되지만 원상 복구를 위한 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고요.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축대도 쌓고 토사가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39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 공제 순서가 옳은 것. 여러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뭐가 나오죠? 양도차익. 필요경비 뺍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뭐가 나오죠?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는 거죠.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는 양도차익, 양도차익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마이너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으로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지난 20일입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등기된 주택과 그 밖에 등기된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한다. 여러분, 서울에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요, 수도권 아닌 지방에다가 취약이라든가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사가지고 1세대 2주택이 될 때 일반 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법령이 정한 장기 활부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장기 활부 조건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양도 시기인 대금 청산일 판단 시는 양도소득세를 져야 된다. 여러분, 매도인은 양도시기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이지요. 그러나 매도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약정하는 경우는 대금 청산일 판단 시는 양도소득세는 제외시킨다는 것. 4번입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물납은요,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만, 부동산은 물납이 안 됩니다.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5번, 양도소득세 과세상인 국내 소재에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얼마 2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지 팔고 250만 원 공제받았다면 내일 건물 팔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인당 연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번, 소득세법상 국내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은 양도차익 나오죠.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이 있습니다. 또 2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직접 양도비용이죠. 역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죠.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죠. 그러나 5번 보세요. 양도소득 감면세액은요, 이거는 과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소시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거지 과표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42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한 것으로 한다. 주택을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여러분,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받았는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가 되기도 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게 뭡니까? 채권 매각차손이 되겠죠. 채권 매각차손은 직접 양도비용에 들어갑니다. 양도 전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확장 공사비용, 가치가 증대됐다. 뭡니까? 자본적 지출이 되겠죠. 신고서 작성 비용, 직접 양도 비용이 되겠죠. 공인중개사에게 지출한 중개수수료도 직접 양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아주 중요하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는 최고로 80% 공제합니다. 토지 건물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30%인데 1세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30%입니다. 그렇죠? 토지와 건물은 최고 30%가 되겠습니다. 3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보유기간별로 공제율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렇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10%에서 많게는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4번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가주택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5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 보유기간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초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여러분,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하면 부인은 증여받은 것을 몇 년 지나고 팔아야 돼요? 5년 지나고 팔아야 정상적인 거래되는데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은 부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 남편이 최초에 취득한 날로부터 부인이 양도하는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6번입니다. 미등기 양도재산과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7번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양도하는 경우도 1세대 2주택이든 1세대 3주택이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8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은 언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9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비율. 여러분, 가업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자녀가 이어받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뭐 한다? 기산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뭘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함정은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80%까지가 되겠어요. 3년 이상 4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24%, 4년에서 5년은 32%, 5년에서 6년은 40%,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80%까지 확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44번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